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마누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릴 게 마누스용 스킬 영상 정보란에 공유시켜 드리는 거고요. 챗GPT나 제미나이에서도 쓸 수 있게끔 프롬프트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도 여러분들이 또 해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마누스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마누스 써볼 수 있도록 영상 정보란에 제가 링크 넣어놨거든요. 크레딧 줍니다. 그 크레딧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그림 뭐 몇십 장 정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우선 이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면 오페라 공연 포스터 같은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누스에서 만들었는데, 마누스는 실제로 이렇게 새 작업에 들어가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디자인이라는 부분도 있고, 더보기를 눌러놓으면 뭐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시각화 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누르지 않아도 내가 어떤 명령을 하는 건지를 파악을 해서 바로 적용을 시켜주는데, 마누스를 제외하고도 뭐 여러 가지 AI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미지를 많이 제작을 해보셨을 건데, 저도 뭐 SNS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괜찮은 프롬프트가 있으면 한번 집어넣어 놓고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이제 챗GPT에서 이미지가 제작이 되니까 그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가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좀 길어요. 뭐 거대한 노송 두꺼운 나뭇가지 위에서 조선시대 궁중 악단이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으라고 쭉 돼 있고, 설명이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배경에 컬러 색깔까지 지정이 돼 있고, 설명들이 굉장히 짜질짜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냥 붙여놨습니다. GPT 안에는 GPT 이미지 2가 있죠. 마누스 안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만드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조선시대의 궁중 악사들이 이렇게 나무 위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느낌을 처음 딱 봤을 때는요, 이 모자 때문인지, 머리에 쓰고 있는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느낌 때문에 약간 조선이라기보다는 중국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이제 AI에다가 붙여 넣었거든요. 이거 아마 제미나에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마크가 있네요. 보니까 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요. 이번에는 여성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새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눈에 좀 익히 익숙하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느낌이 탁 바로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조금 궁금했거든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저의 느낌에는 얘가 훨씬 더 내 생각, 나의 상상과 가깝다고 느껴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니까 얘가 이제 분석을 쭉 해줍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문화권의 기본적인 차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쭉쭉쭉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나는 뭐 네가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간에 두 가지 이미지 가지고 판단을 해준 거니까, 내 생각은 이런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후자 쪽의 이미지가 나오는 걸 기대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라고 요청을 하면 후자 쪽으로 만들 수 있게끔 네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답변 중에 보면 이 답변이 이 이미지,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동양화풍의 이미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국한돼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어떤 이미지를 주든지 내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사실 이거는 AI한테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어떤 이미지를 요청하든지 범용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느끼는 쪽으로 만들어달라. 근데 그 내가 느끼는 쪽이 이런 거였거든요. AI가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자, 첫 번째 만드는 이미지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얘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 이미지는 잘 만든 이미지라고 GPT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잘 해석한 이미지에 가깝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이거예요.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넣든지 내 의도를 해석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을 제가 했던 거였죠. 그래서 얘하고 GPT하고 얘기를 쭉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제 법령적으로 지가 뭔가를 이제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지 내가 궁금해서 프롬프트를 한번 더 넣겠다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한번 또 넣었어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가 들어갔죠. 좀 복잡한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포스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포스터를요, 한 장만 만들지 않고 여러 장을 동시에 만들려고 제가 한번 시켜봤습니다. 스타일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프롬프트를 제가 작성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프롬프트를 제가 복사해서 한번 붙여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 프롬프트를 일단 분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분석하고 이미지를 만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한 50가지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이 50가지 스타일을 지가 쭉 이렇게 뽑아내고 공통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가 파악을 해서 제가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커피, 그리고 항구, 문화, 음악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50가지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곱하기 5의 별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괜찮게 나왔어요. 내 의도래요. 이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쭉 뽑아줬는데 이거를 이제 프롬프트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프롬프트로 정리를 하면. 근데 우리가 이런 프롬프트를 세세하게 작성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린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얘하고 또 얘기를 쭉 나누다가 이거를 좀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단순화시켰을 때 어떻게 물어보면 되느냐 하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적으라고 했더라고요. 얘가. 조금 아까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기는 했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초보자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고 반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당연히 초보자는 저렇게 못 쓴다 하고 이렇게 메타 프롬프트라는 방식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된대요. 부산 커피 음악 디자인 행사 포스터 50개 만들어줘. 스타일 다르게 하고 트렌디하고 디자인 어워드 느낌 나게. 더 짧게 하려면 부산 라이프스타일 행사 포스터 시리즈 만들어줘. 전부 다른 스타일로. 자, 이렇게 지가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 의도를 얘가 반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어요. 부산 라이프스타일 행사 포스터 시리즈 만들어줘. 전부 다른 스타일로. 하니까 얘가 바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 저하고 나눈 대화는요. 내가 프롬프트를 짧게 넣으면 해석을 해서 그게 맞는지 내한테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또 생성해 달라는 게 저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GPT에서는 이미지를 바로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끊었어요. 끊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으면 그냥 이미지 바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지가 맞대요 또. 그래서 쭉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원하는 거는 초보자도 짧은 프롬프트를 넣어서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AI가 내 의도를 추론하고 분석해서 적합한 제대로 된 프롬프트를 먼저 달라고 한 거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먼저 주는 게 나의 목적이지 이미지를 바로 생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가 또 분석을 쭉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 하고 뭐 이렇게 지가 알아서 할 일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확장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디렉션을 결정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가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최종이에요, 최종. 내가 요구하는 거 포스터 50가지를 만들어라고 짧게 던졌을 때 지가 추론을 해서 여기까지 해줄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법령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이 케이스에 국한되는 건지가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려고. 자, 점포 커피 포스트가 만들어졌으나 어떤 요청에도 법령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하게 답변 먼저 하고 난 후에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가 주제를 바로 처리 안 하고 의도를 파악하고 맥락을 정리한 다음 전략을 세우고 생성을 한다. 이 파이프라인을 먼저 설계해야 된대. 제가 요구하는 거 이게였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다면 요런 것들이 뭐가 들어와도 다 되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네 말이 맞아. 내가 요구하는 바가 이거였어 하고 이거를 스킬이라고 하면 이 지금까지의 이 대화를 나눴던 이 수많은 것들을 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킬을 딱 지정을 해놓고 뭘 해줘 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이 스킬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건 스킬은 뭐 GPT도 되고 제미나이도 되고 마누스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개발 기획을 일단 해봐라. 스킬 개발안을 짜봐라. 그러니까 지가 계획안을 짰어요. 자, AI가 프롬프트를 만드는 이제 개발 시스템을 짜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목표는 초보자가 짧게 입력해도 AI가 의도를 분석하고 맥락 추론하고 스타일 전략 수립하고 전문가급의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게 개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지가 알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자, 다 했어요. 자, 일단은 테스트를 제가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킬로 테스트하기 전에 간단한 프롬프트 줄게 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인간은 사실 자웅동체였다 라는 콘셉트의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줘 라고 했죠. 이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인간은 사실 자웅동체였다. 근데 결과물은 영화 포스터를 만들기를 원했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내 의도를 분석하는 거죠. 자, 입력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해석을 하기로는 이 장르 영화 포스터니까 영화니까 SF 철학 심리 스릴러 호러 디스토피아
이런 것들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은 정체성에 대한 것, 남녀의 이분법 해체, 뭐 숨겨진 진실, 진화론적 반전, 금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추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의미를 확장을 해서 플라톤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 방향을 지가 짜고, 자, 그래서 비주얼 전략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분위기, 색채, 타이포그래피 쭉쭉쭉 해서 최종 전문가 프롬프트라고 얘가 만들어준 거는 요런 방식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GPT한테 넣든 마누스한테 넣든 누군가한테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자, 마누스로 돌아갑니다. 새 작업 꺼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대화를요, 마누스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제가 GPT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거잖아, 디자인을 할 거잖아요, 그죠? 디자인은 그냥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는데 이미 프롬프트가 나왔으니까 얘를 그냥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들어 하고 이렇게 보내기를 하죠. 그러면 마누스가 이 프롬프트를 읽어요. 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아까 주제가 뭐였죠? 인간은 사실 자웅동체였다. 그런 주제로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요. 사실 이런 이미지를 만들 때 제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있는데, 이미지를 만들면서 성적인 부분이 되게 부각이 되어버리거나 하면 AI가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뭐 나노바나나에서 만들든 GPT에서 만들든지 외부에서 이제 API로 만들어서 이제 외부 API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특정 신체 특정 부분들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어떤 문제점 이런 거 없이 아주 제대로 잘 뽑아준 것 같아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봤을 때도 별 문제가 없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조금 만들어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밑에 영화의 제목들 들어가고 영화 포스터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결과물이 나왔어요. 제 의도대로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요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더 발전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방금까지는 GPT하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자, 그거를 제 마누스로 가져와 가지고요, 마누스가 뭔가 제 의도를 좀 더 잘 파악을 하는 단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사실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GPT하고 나눴던 이 대화들 있잖아요. 이 대화를, 이 주소를 카피를 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와서 마누스에 와서 새 창을 하나 연 다음에 붙여놨습니다. GPT에서 테스트한 내용인데 링크 들어가서 일단 분석해.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그 GPT하고 나눴던 그 수많은 대화들을 여기다 다시 이제 언급하기가 조금 불필요하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가 마누스는 요거 링크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제어가 되니까 탁 들어가가지고 안에 내용을 쫙 훑어서 읽어내렸고요. 자, 분석 결과는 크게 3개 흐름으로 논했네. 자, 일단은 이미지 품질 이제 비교를 했는데 조선 궁중 악단이라는 그 주제 프롬프트 가지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점포 커피 포스터 가지고 이걸 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범용 스킬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스텝 5단계로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대화를 제가 복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스킬을 실전 테스트하는 걸, 자웅동체 영화 포스터를 이제 만드는 거를 프롬프트를 뽑았다라고 했는데, 자, 그때 GPT가 생성한 프롬프트 방향은 이렇게 쭉 뽑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가 보기에 종합 분석은 이 대화의 핵심 목적은 AI 이미지 프롬프트 자동 설계 시스템 혹은 스킬을 가능한지 검증했다. 너하고 GPT는 이런 식으로 검증 단계를 하고 있었다. 단순히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보자, 핵심은 이거예요. 초보자가 이 프롬프트를 꼼꼼하고 자세하게 쓰지는 못하는데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것도 있고,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을 더 뛰어넘는 결과물을 AI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우리가 AI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보자의 짧은 입력을 받아서 AI가 의도를 분석하고 전문 프롬프트를 먼저 제안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동화 플로우를 GPT에서 직접 설계하고 테스트를 했다. 너 이런 것들을 해왔었다. 자, 그래서 마누스에서 이걸 구현을 하든가, 그 다음에 범용, 커스텀 GPTS로 제작하는 걸 원하느냐, 방향을 말해달라. 대화는 다 읽었는데 네가 요구하는 바가 뭐야 물어봤죠. 자, 그래서 저는 제 요구사항을 마누스에다가 한 번 더 복기를 시켰습니다. 최종 목적은 마누스에서 스킬을 구현하거나 이미지를 내가 제작을 할 때 내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방금 이 5단계의 추론,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드는 추론 모델을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줘. 이게 내 목적이야. 나 앞으로 마누스에서 이미지 만들 거니까 내가 짧게 넣어도 내 의도 분석해서 결과를 잘 만들어주는 게 내 목적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프롬프트 가져다가 스킬화 시켜서 쓰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영상 정보란에다가 싹 다 공개해놨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자, GPT와의 대화를 봤으면 내 의도를 파악을 했을 거고, 예시로 다룬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이미지라도 내 의도를 먼저 분석해서 프롬프트 만들고 그 후에 사용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생성된 프롬프트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라. 바로 이미지 말고 중간 단계 하나 거쳐라. 사용자한테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라 라는 걸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 의도를 완전히 파악을 했고, 자, 스킬, 이제 이 프롬프트 설계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확인하겠느냐 하면, 자, 이미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스킬이 자동으로 발동돼서 5가지 플로우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스킬 이름은 이렇게 지었어요. 이미지 프롬프트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스킬을 만들겠다. 자, 의도를 분석하고 의미를 확정하고 아트 디렉션하고 비주얼 전략 세우고 프롬프트까지 만드는 게 자기의 목적입니다. 그죠? 자, 이까지는 잘 됐고요. 자, 발동 조건은 뭐 이미지 만들어줘, 포스터 만들어줘, 일러스트 그려줘. 어쨌든 이미지를 요청할 때 항상 이 플로우를 먼저 실행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상세한 프롬프트를 직접 제공한 경우에도 분석을 하고 개선 포인트를 제안을 한다. 자, 요게 AI가 내 생각을 파악을 하고 내 의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충을 해준 겁니다. 자, 확인 절차는 5단계 완료하고 프롬프트까지 만들어지는 거고, 이 방향으로 생성할까요? 혹시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반드시 확인을 해라. 자, 이거 없이, 이 단계 없이 이미지 만들지 말라 라고 돼 있고요. 승인한 후에만 이미지 도구를 실행한다. 자, 이 방향이 맞으면 바로 스킬 만들게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마누스에서 만든 스킬과 같이 GPT나 제미나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2가지에도 스킬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GPT는 GPT의 GPT-S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제미나이는 잼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바로 해준다고 해요. 쭉쭉쭉 얘기를 해서, 자, 결과물 첫 번째, 자, 마누스용 스킬은 자동 적용됐답니다. 자, 요거 이미지 프롬프트 스킬. 그래서 요거 쓸 때는요, 슬라이스 이렇게 딱 눌러주고 보면 여기 이미지 프롬프트 디자이너라고 돼 있죠? 이 다음에 내가 짧은 프롬프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으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스킬 추가라는 개념이 있죠. 이 버튼만 딱 눌러줘도 방금 여기 추가됐던 이 스킬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개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생성된 스킬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제가 언급은 바로 안 했는데 GPT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제미나이에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스킬은요 이렇게 눌러보면 프롬프트화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마누스형이고 GPT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GPT나 제미나이에 갖다 붙여 놓으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 과정을 한번 시연해 볼까라고 했어요. 자, 시연은 요거였죠. 뭐 요런 것들. 그다음에 요렇게 최종 프롬프트가 만들어진다. 주제를 제가 좀 바꾸고 싶은데 요런 주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제가 AI를 테스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추상적인 표현이 AI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항상 테스트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출간한 책인데요. 이 책 소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건데, 이 책의 내용에 뭘 담고 있느냐 하면 AI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프롬프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담은 책들이에요. 지금은 이 제미나이의 뭐 나노바나나 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GPT의 이미지 2라든지 이렇게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봤을 때 이거 AI가 만든 느낌이 나는데? 라고 이렇게 약간 우리가 불쾌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제가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이 AI를 제가 속여가면서, 이때는 제가 나노바나나를 썼습니다. AI를 속여가면서 이 프롬프트를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을 이 책에다가 아주 세세하게 다 담았거든요. 요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주제를 또 줬어요. 아주 추상적으로 줍니다. 돼지 같은 햄버거. 여러분들 어떻게 떠오르세요? 돼지 같은 햄버거. 그러면 햄버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햄버거를 만드는 게. 돼지 같은? 근데 돼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형태적인 이미지 말고
어떤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간이 잘못 키웠을 때 좀 더럽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예, 그거를 햄버거에 적용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돼지의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햄버거야. 햄버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동시에 단어를 한번 던져봤어요. 얘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페라 포스터로 만들어줘. 실사 느낌으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내장돼 있죠. 스킬을 내장돼 있으니까 자 그걸로 사용자 입력은 이렇게 받았다. 자 그럼 지가 추론을 합니다. 일단은 지가 만들어야 될 것들을 바로 분석을 해요. 오페라 포스터 만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장르 카테고리는 오페라 공연 패스트고 실사 렌더링을 한다라는 게 이제 확실해진 거고 핵심 개념은 돼지와 햄버거의 존재론적 동일성 먹히는 존재와 먹히기 위해 가공된 결과물이라는 아이러니한 어떤 순환 관계 이런 주제의 오페라가 아닐까 하고 제가 추론을 한 겁니다. 예. 고급적인 예술 형식과 가장 대중적인 패스트푸드의 어떤 충돌적인 느낌을 구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사용자가 이걸 원한 게 아닐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블랙 유머, 네. 그 다음에 그로테스크한 우아함, 풍자적인 충격, 기묘한 매력 이런 식으로 어떤 사용자가 이걸 요청한 사람들 아니면 이미지를 본 사람들이 이 포스터를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 감정을 적어줬고요. 그리고 사용 목적은 이제 포스터죠. 네. 유튜브 썸네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르의 가능성은 그랜드 오페라 풍자 포스터, 다크 코미디 공연 포스터, 초현실주의 실사합성 이렇게 장르의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에요. 바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스텝 2는 의미를 확장을 했습니다. 레퍼런스를 제가 찾아요. 자, 19세기 유럽 그랜드 오페라 포스터, 그 다음에 베르디 푸치니 오페라 공연 포스터, 그 다음에 뱅크시의 풍자적 팝 아트 뭐 이런 것들 그로테스크 실사회화 고급 식당의 메뉴판 사진 미학 뭐 이런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제가 쭉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봤을 때 연상되는 키워드들 이미지화를 시켜야 되니까 제가 오페라 포스터를 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대 조명, 벨벳 커튼, 금박 장식, 드라마틱한 포즈, 그 다음에 돼지의 어떤 위험, 햄버거의 어떤 층 쌓여 있는 구조, 존재와 소비, 삶과 죽음의 순환, 비극적인 주인공 뭐 이런 식으로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트 디렉션 전략은요, 방향을 19세기 그랜드 오페라 포스터 미학과 실사 하이퍼리얼리즘 그리고 블랙 풍자 요 세 가지를 합쳤어요. 자, 오페라라는 키워드가 핵심 톤을 결정했고, 그다음에 고급스럽고 드라마틱한 오페라가 포스터 형식 위에 돼지와 햄버거를 주인공으로 올려놓을 때 그 간극 사이에서 발생하는 블랙 유머, 블랙 코미디와 극대화된다, 풍자가. 그리고 실사 느낌 요청에 따라서 하이퍼 리얼리즘 렌더링으로 오히려 그 충돌감을 더 강화시킨다라고 표현했어요. 뭐 일러스트적인 표현이나 판화적인 표현 이런 거 안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안도 있다. 대안은 팝아트 스타일도 있고 수채화 스타일도 있는데 팝아트 스타일은 지가 판단하기에 더 가볍고 유쾌하지만 오페라의 무게감은 떨어지는 것 같고 수채화 일러스트를 했을 때는 우아하지만 실사 요청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 비주얼 전략 이렇게 쭉 뽑아줬고요. 여기 보면 색상 팔레트 같은 거 우리 초보자가 이런 걸 일일이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가 다 해줬고요. 타이포그래피도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 어떤 폰트가 들어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느낌을 이미지를 딱 봤을 때는 아 이게 어울리네. 이 폰트 괜찮네 안 괜찮네 정도는 판단하지만 여기에 뭐 산세리프가 들어갈지 뭐 노토산스가 들어갈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지가 다 파악을 해준 거죠. 자, 제목은 포코 앤 버거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금기시되는 상황도 넣어놨어요. 만화적인 표현 하지마, 귀여운 캐릭터 하지마, 현대적인 플랫 디자인 하지마, 저 해상도 느낌 안돼, 단순한 합성티가 나는 표현도 안돼 하고 비주얼 전략도 짜줬고요. 그래서 최종 프롬프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직접 넣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런 걸 봐요. 유튜브에서 이런 거 넣으면 바로 됩니다.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이런 거 넣으면 이런 거 나와요? 하고 프롬프트 막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 가지고 고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이거 단어 한두 글자 넣어가지고 고쳐질 게 아닙니다. 네, 굉장히 서로 연관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서 이 단어 하나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짧은 돼지 그리고 햄버거 오페라 포스터 딱 요런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나의 의도를 지가 이해를 하는 맥락을 만들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맨날 어딘가 돌아다니는 프롬프트 뺏겨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인스타그램 올리고 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프롬프트를 쓰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독창성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고안을 한 거예요. 자, 위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할까요? 자, 이미지로 만들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쭉쭉쭉 만들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이 글자체도 정말 이 포스터에 잘 어울리고 뒤에 있는 요 배경도 잘 어울리고 이런 금박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돼지도 사람처럼 약간 의인화한 동작을 하고 있죠. 자, 그 바로 옆에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주제는 뭐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햄버거가 되기 위한 어떤 운명에 처한 이 돼지의 어떤 슬픈 사연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햄버거 되어버린 자기의 뭐 약혼자를 슬퍼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얘를 딱 봤을 때 뭔가 묘한 이질감을 느끼면서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되게 재밌는 그런 장면의 시각화가 나온 거죠. 제가 요구했던 거는 사실 여기 이런 결과물보다 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햄버거에 돼지 기가 달려있다든지 돼지 코가 달려있다든지 아주 그냥 단순한 1차원적인 합성이 제일 처음에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제 의도가 사실 제 심상에 있던 나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게 아닐까 하고 AI가 만들어준 건데 어찌 보니 이런 것들을 내가 원했던 것 같아라는 어떤 합리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을 하는 건지 아니면 퀄리티가 좋아서 만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의도대로 나와서 만족하는 건지 사실은 인간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제가 좀 더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두 번째는요. 이미 스킬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스킬 사용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이미지 프롬프트 디자이너 얘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슬라이스만 탁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나오거든요. 이걸 누른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드론과 피지컬 AI로 제3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드론 떠오르시고 막 로봇 같은 거 떠오르시죠? 피지컬 AI 하니까 주제로 한 근데 결과물은 콘솔 게임용 아니 비디오 게임입니다. 콘솔 게임용 게임 스타트 화면 게임 들어가기 전에 스타트 화면 있죠? 그거를 21대 9 비율로 만들어 봐봐 하고 아주 짧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가 이 단어들의 조합을 생각을 할 겁니다. 사용자 입력은 이렇게 받았다. 자, 장르는 결과물을 여기서 바로 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포스터를 만들어 뭘 만들어 하면 그 결과물이 그걸로 나와야 됩니다. 엉뚱한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콘솔 게임에 타이틀 스크린이 나와야 된다. 첫 화면, 스타트 화면, 게임 들어가기 전에 화면. 자, 그리고 개념은 드론 군집하고 피지컬, 로봇 병사나 기계 전투체가 나오고 그다음에 3차 세계대전이 나와야 되고 인간 전쟁이 아니고 기계와 기계, AI와 기계가 주도하는 미래 전쟁. 자, 그리고 압도적인 스케일, 긴박함, 차가운 공포, 사사작, 웅장함이 나와야 되고 게임 타이틀 스크린이 나와야 되고 세계관이 딱 그려지죠. 자, 그다음에 장르는 밀리터리 SF 하드코어나 디스토피아적인 AI 전쟁 그리고 포토리얼 전술 시뮬레이션 뭐 요런 개념의 어떤 게임의 화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도를 분석한 거죠. 자, 의미 확장을 하고 아트 디렉션 전략을 세우고 비주얼 전략까지 쫙 짜줍니다. 자, 컬러 뭐 이런 것들, 배경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이거 보다가 뭔가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더 떠오르거나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고쳐달라고 다시 명시를 하면 되죠. 왜냐하면 아직 이미지 안 만들었으니까. 자, 그리고 최종 단계로 프롬프트를 뽑습니다. 자, 굉장히 긴 프롬프트를 또 뽑아요. 인간이, 사람이 절대로 얘를 그대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씁니까? 못 씁니다. 자, 위 프롬프트로 이미지 만들까요? 생성이라고 하면 생성하라고 생성해줬습니다. 승인 이미지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만들어놨고 자, 그 다음에 하늘을 뒤덮은 드론 군대 편대가 쭉 보이죠. 드론. 그 다음에 불타는 폐허 도시의 그 스카이라인 쫙 보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AI가 이때까지 수많은 이미지들을 자기가 학습을 하면서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이런 거에서 아마 이미지를 본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학습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글자 여기 뭐 버튼 투 스타트 뭐 이렇게 프레스 애니 버튼 투 스타트라고 돼 있죠. 요거 게임 콘솔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21대 9 비율도 정확하게 적용이 됐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프롬프트가 영어로만 계속 나오니까 이 스킬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뭐 엄청 잘하는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요청을 안 하다 했어요. 영문과 한글 프롬프트가 각각 나오게 스킬 좀 수정해. 그러니까 제가 스킬을 일단 수정을 해서 요렇게 이제 스킬이 나오게끔 바꿔놨습니다. 스텝 5단계에서. 자, 그리고 제가 스킬을 중간중간에 바꿨으면 추가를 하면 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얘가 이거를 계속 하지 못했던 단계는 뭐일까요? 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레퍼런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거를 대입시키고 캐릭터별로 대입을 시켰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AI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지가 더 찾아온 거예요. AI가 모든 이미지를 합성을 다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방증해 주는 거죠. 이미지 한 번 더 만듭니다. 모나리자 그림을 떠올랐어요? 모나리자? 네, 액자 떠오르죠? 40가지의 각기 다른 그림체로 만들어서 8 곱하기 5 시트의 이미지로 만들어라. 자, 제일 처음 것부터 보면 얘가 르네상스, 오일 페인팅, 유화 스타일. 이게 거의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첫 번째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 글자가 살짝 너무 크니까 이제 짧게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하면서 볼게요. 이게 바로크 스타일. 자, 로코코 스타일. 그 다음에 네오 클래식 시즘, 로맨티즘, 리얼리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봤던 것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인상주의. 여기는 모네죠, 모네. 네, 반고 스타일. 뭉크, 절규 기억나세요? 오 하는 거. 카소 스타일. 입체파죠. 살바토로 달리 있죠. 수염 달린 사람. 고 느낌. 미니멀리즘. 그 다음에 아르누보, 아르데코. 아마 한 번씩 들어봤던 말일 겁니다. 자, 40개 훨씬 더 많이 남았죠, 그죠? 넘어가면 요것도 많이 보셨죠. 현대 쪽으로 넘어오면 바우하우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미술 학교예요. 세계 최초? 아마 미술 학교, 미술 대학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런 것들, 큐비즘, 그 다음에 점묘화. 이 점묘화로부터 사실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출발한 거죠. 자, 요런 느낌도 있고요. 이거는 마티스 느낌 나네요. 이거는 동양화 느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동양화인데도 약간 일본풍의 동양화 느낌이 강하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민화 같은 느낌이 나네요. 넘어가면 요거는 인도풍 느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주죠. 픽셀 아트, 플랫 디자인,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도 내주고, 스팀펑크, 그 다음에 얘는 바이오펑크. 근데 요게 확실히 좀 잘 나왔던 게 명확해요. 명령 자체가 명확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좀 잘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이 스킬이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최종적으로 한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자, 내가 요청했던 성냥팔이 소녀, 아니 할머니지, 다시 한번 만들어봐. 내 의도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테스트 해보겠다 하고 또 던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원하는 그 결과물에 거의 한 99% 정도 근접했어요. 저는 사실은 뭐 이래 세로 이미지가 아니라 좀 가로 이미지로 만들어 볼까 싶었는데 그건 제가 처음에 언급한 건 아니어서 뭐 여기까지 나온 거에 만족을 하고요. 바꾸고 싶으면 또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 이미지로 갑자기 바뀐 이유는 요 뒤에 남산타워를 보여주기 위한 구도가 가장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자, 계단에 할머니가 앉아있고 눈 내리고 있고 라이트 하나, 자기가 팔아야 되는 라이트 켜서 손 녹이고 있습니다. 사람들 관심 없이 다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스킬 만든 거를 전부 순서대로 정리하고 시각화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자료로 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교육을 할 거예요. 실제 오프라인 교육을 할 건데 교육 주제를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요걸 알려주는 AI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들을 알려주는 것도 동영상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주제가 이래요. AI에게 그냥 만들어줘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죠. 자, 부제, 오페라 포스터부터 성냥팔이 할머니까지 10번의 실패가 만든 프롬프트 설계 5단계. 정리를 하면 좀 이래요. 최초에 제가 스킬을 이제 만드는데 이 스킬이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토대는 만들었습니다. 5단계의 플로우를 만들게끔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예시 타이틀을 넣어가면서 근데 이 예시 타이틀을 굉장히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은유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들만 제가 케이스를 계속 담았어요. 사실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담아가면서 이렇게 색깔이 빨간 것들은 실패했던 것들이고 초록색으로 나온 것들은 성공한 것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따르면 이제 말하자면 마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단계들을 한번 제가 쫙 다 해봤는데 제가 이 강의를 찍기 전에 GPT에서 이 강의를 했다가 실패했어요. 찍다가 한 2시간 찍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제미나이에서도 나노 바나나 있죠. 찍다가 실패했습니다. 클로드 요새 뭐 이미지 된다기를 했는데 클로드는 시각화 자료는 좀 잘 만들던데 이미지 할 때도 사실 이 방법이 조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전트, 결국에는 얘가 한 개 잘하는 놈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잘하는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시켜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걸 지금 제가 마누스를 쓰고 있으니까 얘가 에이전틱 AI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면 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해봤는데 얘는 몇 번의 이제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결국은 좀 잘 되더라. 이게 이번 강의의 좀 핵심이었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AI는 도구에 도구. 똥을 넣으면 똥이 나와요. 금을 넣으면 금이 나옵니다. 이걸 결정하는 거는 사람이 결정해요.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말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말이 쏙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 AI가 그만큼 사람의 의도를 잘 분석하는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이미지도 정말 잘 표현하는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조금 남았다라는 거고, 얼마큼 남은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구분 못할 정도가 되면 아마 시각화 부분은 끝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뭔가 사람 봤을 때 구분 못해야지. 긴가민가? 이건 아니고요. 그냥 완벽하게 사람이 속아야지 AI가 이미지 파트 부분에서는 발전을 이제 끝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천재적인 감독들만 해낼 수 있었던 어떤 창작의 영역까지 AI가 근접할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돼야 어떤 AI가 정말 AI스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저는 마누스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단일 어떤 플랫폼에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뭔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툴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일을 좀 편하게 시킬 수 있는 AI, 우리가 기대하는 AI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